세 번째는 이제 고추의 물주기예요. 물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제일 쉽게 말해서 고추는 섭해를 너무 싫어해요. 고추 뿌리는 깊이 안 들어가요. 한 20-30cm 안에 다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깊이 들어가가지고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물이 고여있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고추는 한초라고 그랬었어요. 어느 정도 가물어 가지고 시들어도 물 맞으면 다시 깨어나는 게 고추거든요. 그래서 가물으면 아주 강한 편이고 섭해를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물을 적당량, 고추가 필요한 양을 주면 수량도 높아지고 기행가도 적게 들더라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토양 속에는 다 흙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토양은 50%는 흙덩어리, 그리고 나머지 50%의 반, 25%는 물이 차 있어야 되고 나머지 25%는 공기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뿌리들이 숨을 쉬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 토양 속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토양이고 이거는 물이 가득 차 있는 토양이에요. 이게 식물체 뿌리고 이게 흙덩어리고 이게는 어떻게 보면 반은 물이 차 있고 반은 공기가 차일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으면 옥수수가 잘 자라는데, 이렇게 흙이 늘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옥수수같이 강한 놈들도 죽어버린다. 왜 죽는가? 이렇게 차니까 뿌리속에서 이런 다양한 독소들이 나와서 죽더라. 그래서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고추는 더 약해요. 그래서 물 빠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 자, 묘를 키울 때나 고추밭에 간수 시설이 되어 있어 물을 줄 때, 뭐 어떤 책에 보면 3일에 30ml씩 이렇게 줘라. 그거는 이제 전국 평균에 대한 이야기고 집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고추의 상태를 보고 고추가 식물체가 약간 시들었다 싶을 때, 흙은 충분히 말라 있을 때 그때 줘야 되는데, 우리는 고추가 시들면은 두 가지 이유예요. 진짜 물이 없어서 시드는 수가 있고, 또 너무 물을 많이 줘가 뿌리가 상해서 시드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 화분을 키울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줘가지고 뿌리가 상해 있어가지고 아무리 물을 줘도 뿌리가 물을 보내지 못하는데, 우리는 시드니까 물이 모자라구나, 뭐 생각 없이 계속 물을 주면 계속 식물체는 이렇게 썩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식물체, 정상적인 식물체를 이렇게 싹둑 잘라서 본 모습이에요. 식물체는 이렇게 영양분, 아까 강합성을 해서 잎사귀에서 만든 영양분을 밑으로 내리보내고 올려보내서 뿌리도 키우고 열매도 키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오르락내리락한 간이 있고, 물이 오르락내리락한 간이 있는 거예요. 수도간이.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면 저 위에까지 바로 보내주는 거지. 그런데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수도관이 망가졌으니 아무리 밑에 물을 줘도 옆으로 다 새버리고 위로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시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가물게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뿌리 솜털에서 이제 물을 흡수하고 비료를 흡수하면 물이 올라가는 간, 영양분이 올라가는 간이 있다, 식물체 안에는. 그래서 습하게 되면 이 간이 망가져 버려서, 이 수도관이 망가져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물 관리를 해줬을 때 비해서 너무 가물게 관리했을 때, 너무 많이 물을 많이 줬을 때 수량이라든지 꽃이 떨어지는 비율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고추에 발목만큼 물이 잠겼어요. 잠기고 나면 아까 나쁘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나쁜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아까 우리가 잎사귀에서 만든 강합성률은 45%, 그 다음에 뿌리의 활력도는 63% 정도 이렇게 줄어들더라. 그만큼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이 고이면 최대한 빨리 뽑아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요.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이제 발목까지 당겼을 때는 그래도 반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찼다, 고추나무까지. 우리 배농사 많이 하시니까, 배농사는 그렇게 돼도 한 일주일 정도 담겨 있다가 물 싹 빼고 청소해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이틀만 잠겨 있으면 100개 중에 95개가 죽어버릴 정도로 습해를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고추밭에는 최대한 물을 빨리 빼줘라 라고 하는 게 물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추의 물 관리는 일단은 식물장에 약간 시들었을 때 주면 좋다. 그 다음에 그렇게 주면 좋다. 그들이 시들었을 때는 진짜 물을 많이 줘서 시들었는지 아니면 너무 진짜 가물어 시들었는지 약간 시들어도 고추는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 관리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밭의 상토가 아니면 우리 고추밭의 흙이 모래밭인지 진흙 땅인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모래밭은 매일 줘야 되는 밭도 있고 진흙밭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만 줘도 되는 밭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냥 책에 3일에 한 번씩 주라 그랬다고 아무 생각 없이 모래밭이나 점토밭이나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밭에 비료 주는 거예요. 비료 주기. 비료 주기.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은 대부분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게 문제예요. 고추밭에 비료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주는 게 제일 문제이고, 그래 고추는 책에 보면 다비성 작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들은 고추는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구나. 그래서 고추는 사실 한 번에 이만큼 그 커피 숟갈로 한 숟가락이면 되는데 우리는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그 비료를 고추가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냥 다 못 먹고 씻겨 내려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비료는 비싼 비료 낭비, 그 다음에 토양 오염, 환경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고추 비료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책에 보면 어떤 때는 뭐 성분량, 어떤 때는 비료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표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비료 안에 있는 질소, 인산, 칼리라고 하는 이런 성분 비료. 그러니까 질소 비료가 뭐냐면 우리 식물체를 잘 자라게 하는 그게 질소 비료예요. 그럼 질소 비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 요소 비료예요. 그리고 요소 비료 안에는 우리가 주고자 하는 질소 성분 그거는 46%만 들어있어요. 그래 그게 성분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에는 지금 질소 19kg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지에 300평에 질소 19kg를 줘라. 그 다음 인산 11kg를 줘라. 칼리 15kg를 주고 퇴비 2톤, 석회 200kg를 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 보면 요소비로 43kg, 용성인비 50 몇 k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소비료 안에는 질소가 46%만 들어있으니까 질소 19kg를 주기 위해서는 43kg를 줘야만 이만큼의 비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고 집집마다 밤마다 다 달라요. 비료 주는 양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처음 농사하시는 분들 뭐 텃밭 농사할 때 고추 비료를 얼마나 줘야 돼요? 300평에 요소 비료 43kg면 2푸대면 된다 아닌가요? 20kg 2푸대 300평에 1년 내내 줘야 될 양이 1년 내내 줘야 될 양이 그렇게 비료량을 계산하시고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주는 방법이에요. 미끄럼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우끄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끄럼은 뭐냐? 밭을 만들기 전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끄럼은 이제 심어놔 놓고 한 달째부터 이제 주는 건데 이게 있는 대로 미끄럼은 질소, 인산, 칼리. 질소는 반, 칼리는 반만 미끄럼으로 주고 반은 남겨놔야 돼요. 질소와 칼리. 그렇게 요소 비료하고 염화가리는. 그 다음에 인산 비료는 한 방에 미끄럼으로 다 줘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남겨놓은 요소 비료하고 염화가리는 반을 남겨놨으면 반을 가지고 내가 3번에 걸쳐서 우끄럼을 줄 거다. 그러면 그 남겨놓은 3등분 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밭에 조금씩 뿌려주면 한 포기에 가는 양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 첫 번째는 우리가 심고 나서 한 달 만에 보통 포기 사이에 주라 그렇게 한다니 구멍을 뚫고 거기다 줄 때 이제 커피 숟가락 한 숟가락 주시면 되고 포기 사이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그냥 통로에 뿌려주면 돼요. 멀칭이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뿌려줄 때 우리는 하얗게 비료를 이렇게 뿌려주는데 그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냥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뿌리면 되고, 제일 좋은 비료량은 흙을 떠다가 토양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보시면 우리 밭에 질소가 모자라니까 요소를 몇 킬로를 주시오. 이 밭에는 칼리를 얼마나 주시오. 이 밭에는 인산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용성인비는 빼고 줘도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거, 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자세한 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하고, 이것은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똑같이 옆집하고 같이 비료를 줬는데 어떤 밭은 비료를 주면 비료 효과가 바로 나는 밭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밭은 똑같이 옆집하고 비료를 줬는데 비료 효과가 안 나. 왜? 이것 때문에 그 영향이 아주 클 수 있어요. 토양의 산도. 우리 알칼리성 땅, 산성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pH가 낮은 것을 산성 땅이라 그러고 pH가 높은 것을 알칼리성 땅이라 그래요. 우리 대부분의 작물은 중성 땅을 좋아해요. pH가 6.5에서 7.0 정도 되는. 이 말은 뭐냐? 이때가 가장 비료를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인산이 이게 빨간 선인데요. pH가 우리 밭에 pH가 6.5일 때 인산을 내가 10개를 주면 10개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식물체가 쉽게 말해서. 그러면 pH가 5.0밖에 안 돼. 산도가 너무 낮아서. 그러면 10개를 줬는데 5개만 먹고 5개는 토양에 붙어 있어가지고 식물체가 먹지를 못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비료를 줬는데 우리 밭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인산도 줘도 효과가 없고 석회도 효과가 없고 질소도 반밖에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의 pH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럼 우리 밭에 pH가 6.5가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는 pH 메터라고 하는 간이 진단기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흙을 뜯다가 센터나 농협에 갖다 주시면 우리 밭에 pH는 어떻고 질소는 얼마나 많고 인산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밭에 산도를 맞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서 그러면 우리 밭은 5.0이라는데 5.5라는데 pH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료 효과가 제대로 나오려고 그러면. 이럴 때 pH를 높여주려고 그러면 석회를 밭에 뿌려주시면 돼요. 그럼 pH가 1.0 올라가는데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요. 떨어질 때도 그렇게 되고. 그럼 우리 밭에는 조사를 했더니만 센터에서 pH가 7.5라고 그러는데 너무 높아. 이걸 낮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유황가루를 갖다가 뿌려주시면 돼요. 유황가루 이것을 뿌려주는데 모래밭에는 평균적으로 300평당 한 40kg, 모래 땅에는 한 80kg 정도 뿌려주면 pH가 조금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pH를 조절해줘야만 내가 준 비료를 식물체가 제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에요. 뚱뚱한 거는 비료를 많이 줬을 때 잘 먹을 수 있는 범위 pH 6.5에서 7.5 사이 7.0 이게 중성 땅이고, 그 다음에 철이라든지 망간, 붕소, 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식물체들이 먹고 살라 그러면 이런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 13가지 필수 비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질소, 인산, 칼리, 석계, 유황, 마그네슘은 우리 사람이 밥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물체도 그 비료는 꼭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철이라든지 꿀이라든지 망간이든지 몰리베덴 이런 것들은 미량요소라고 그래요. 그 애들은 굳이 우리가 비싼 미량요소 비료를 안 줘도 돼요. 어떻게? 퇴비만 넣어주면 워낙 적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비로 충분히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약상에 가면 이게 뭐 아주 좋은 특효약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거기에는 철하고 꿀이 섞은 거, 철하고 붕소 섞은 그냥 미량요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퇴비만 주면 되고 굳이 비싼 그 비료는 안 줘도 돼요. 거의 뭐 필요가 없는 비료들이에요.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 석회, 퇴비 그 정도만 기본적으로 꼭 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 밭은 특별히 이상해가지고 철분이 너무 많다, 철분이 없다, 그럴 때는 철분 영양제를, 그 다음에 붕소 영양제를 이런 걸 줘야 되고 그것을 없애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그림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pH가 7.0 정도 중성일 때는 내가 질소 비료를 100개를 주면 식물체가 100개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pH가 5.0으로 떨어지면 내가 100개를 줬는데 43개밖에 못 먹더라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질소를 옆집하고 같이 줬는데 우리 밭은 효과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것은 이 토양의 pH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토양입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부터 저 강원도까지 어떤 토양에는 특별히 뭐 고추가 안 되는 토양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토양의 제일 중요한 것은 토양의 pH, 그 다음에 토양의 물 빠짐이에요.
흙에 물만 잘 빠지면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의 pH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추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요. 그만큼 습해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만 명심하면 토양 관리는 끝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토양은 이렇게 모래는 덩어리가 이렇게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빠지는 밭은 흙의 덩어리가 입자가 이렇게 작다는 이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양에는 흙 덩어리에는 이렇게 다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그 마이너스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면 석회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주면 이 토양에 흙 덩어리에 붙어 있다가 난주 식물체가 필요할 때 이것을 이게 붙어 있는 흙 덩어리에 붙어 있는 것을 떼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추밭에 적당한 토양의 조건을 기준을 잡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뭐 사장님들이 알 수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이것을 알라 그러면 토양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표준이니까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높거나 낮으면 고추한테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센터에서 가서 서류를 받았는데 이런 말이 있어. EC가 뭐고 CEC가 뭐고 뭐 인산이 뭐냐 유기물이 뭐냐 이 말은 우리 토양에 유기물이 이만큼 들어있다. 토양의 pH는 이 정도이니까 중성 땅이구나. CEC라고 하는 거, EC라고 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 정도는 뭐 지금 또 나가면서 잊어버리더라도 한 번은 들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CEC가 뭔가?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흙 덩어리에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면 그 비료가 흙 덩어리에 가서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달라붙어 있다가 식물체가 필요할 때 떼다 먹는데 그게 손이라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양 속에 있는 창고. 토양 창고가 10평이나 15평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퇴비를 안 주고 계속 그냥 로타리만 쳐대면 이 창고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비료를 주면 그 창고에 비료를 쌓아놨다가 식물체가 먹어줘야 되는데 창고가 작으니까 주면 바로 씻겨 내려가 우리 비 올 때. 그래서 그 창고를 키워야 되는데 창고를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거칠은 퇴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퇴비를 넣는다고 하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파시는 그 푸대퇴비 그거는 퇴비가 아니에요. 그냥 비료이지. 그냥 비료일 뿐이고 퇴비는 우리 소똥 그런 밟아가지고 볏짚 그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넣어주면 토양에 창고를 키울 수가 있어요. 이거 CEC가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 밭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창고가 한 30 된다. 그러면 그 집엔 창고가 너무 많이 크니까 굳이 그런 밭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 창고가 작아서 문제예요. 그런 창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EC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토양에 흙이 마이너스 입자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토양에 비료가 많은가 적은가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딱 찍어보면 EC라고 하는 게 나와요. EC는 뭐냐? EC가 높다. 그러면 우리 밭에 비료가 많다. 어떤 비료가 많은지는 몰라요. 비료가 많다. EC가 낮다. 그러면 비료가 아주 없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 고추밭에 EC가 2.0 이하가 돼야 돼요. 2.0보다 높은 3, 4 이렇게 되면 비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추뿌리가 들어가면 절여져 버려요. 그럴 때는 EC를 낮춰줘야 되는데 EC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일 좋은 방법 물을 대가지고 물을 심어가지고 물을 쫙 빼주면 제일 좋은데 보통 밭이라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 창고도 키울 수 있는 퇴비를 넣어줘야 창고가 커지면 비료가 많이 들어있어도 그게 EC가 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셔야지. 고추 교육을 받았으면 EC가 뭐고 CEC가 뭐고 하는 그런 거. 토양에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토양 종류마다 비료를 주면 비료를 받아 놓을 수 있는 창고의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다른데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유기물 이게 퇴비를 넣어주면 이만한 창고가 이만큼 커질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약은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사야 되고 토양은 떠서 센터에 갖다 주면 센터에서 얼마만큼 우리 밭에 토양이 비료가 맞는지 적은지 하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이게 이제 토양 처방서예요. 센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보면 이 밭은 pH가 5.7이니까 아까 6.5보다 낮으니까 pH가 낮다 아닌가요? 이럴 때는 석회를 더 넣어줘야 되는 밭이고 이 밭은 이게 지금 유효 인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라인이 그건데 이렇게 많을 때는
인산이 많으니까 용성비 안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인산을 준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그러면 많이 주면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식물에 장애를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토양 분석을 하셔서 관리를 해야 되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미국의 토양 한 점 분석하는데 12만 원 줘야 돼. 베트남은 10만 원 줘야 되고, 에콰도르는 4만 5천 원 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공짜예요. 그냥 흙만 뜯어주면 된다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우리 밭의 상태를 진단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있는 토양을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그래, 흑토람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바로 들어가가지고 내 밭에 번지를 넣으면 우리 밭에 지금 상태가 언제인지, 언제 토양 분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비료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했던 게 첫 번째 온도 관리, 햇빛 관리, 물 관리, 비료 관리,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 이것은 뭐 마늘 농사를 짓나, 양파 농사를 짓나, 고추를 하나 다 똑같습니다. 범위만 다를 뿐이에요. 자, 양파는 pH가 얼마나, 햇빛의 세기는 얼마나, 물은 어떻게, 그 범위가 다를 뿐이고, 이 기초 원리를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농사를 하시든지 바꾸어가면서 대응해 갈 수가 있거든요.